2026년 정말 복잡하게 얽힌 금융시장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오늘은 눈앞에 다가온 기회와 위기, 그 돈의 흐름을 명확하게 읽어내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요즘 투자자들, 또 기술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질문이죠. 이 AI 열풍, 과연 새로운 시대를 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일까요? 아니면 또 한 번의 거대한 버블이 터지기 직전인 걸까요? 오늘 분석을 통해서 그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죠. 지금 시장을 보면요, 딱 두 가지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유동성도 풍부해지고 기업들 실적도 너무 좋아서 아주 긍정적인 신호들이 막 쏟아져요.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거 혹시 AI 버블 아니야? 하는 거대한 불안감이 항상 공존하고 있죠. 자, 그럼 이 불안감의 실체는 대체 뭘까요? 그냥 걱정이 너무 많은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위험 신호가 있는 걸까요? 시장 버블을 진단할 때 쓰는 7가지 고전적인 신호가 있거든요. 이걸로 지금 AI 시장의 건강 상태를 한번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두 가지 신호는 걱정할 게 없어 보입니다. 통화 정책은 오히려 돈을 푸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엔비디아나 구글 같은 AI 핵심 기업들은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잖아요. 이게 그냥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부풀려졌던 2000년대 닷컴 버블하고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이죠. 세 번째 신호, 내부자 매도. 일부 CEO들이 주식을 팔고 있긴 한데요. 근데 이게 시장이 곧 무너질 거라는 신호로 보기에는 아직 그 규모가 작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현금이 필요해서 팔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나옵니다. 일부 AI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의 감가상각 기간, 그러니까 비용 처리 기간을 너무 길게 잡아서 이익을 부풀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일종의 회계장부상 착시 효과를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등이 켜진 셈이죠. 여기서 가장 우려스러운 신호가 등장합니다. 바로 순환 거래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속을 들여다보면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가 어떤 AI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요. 그럼 그 스타트업은 그 투자금으로 다시 엔비디아의 GPU를 삽니다. 그럼 엔비디아는 매출이 늘어나죠? 근데 실제로는 돈이 그냥 한 바퀴 돌았을 뿐이에요. 만약에 AI 시장이 생각만큼 크지 않으면 이 고리는 시스템 전체의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7가지 신호를 종합해보면 버블일까요? 아닐까요? 딱 잘라 그렇다, 아니다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이야기가 뭔지 힌트를 주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탄광 속의 카나리아 역할을 하고 있는 오라클입니다. 역사적으로 버블이 붕괴될 때는 항상 과도한 빚, 즉 부채 문제가 따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오라클 주가가 바로 이 부채 리스크 때문에 급락했어요. 이건 AI 산업 전반에 깔린 부채 문제에 대한 아주 중요한 조기 경보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관점을 확 바꿔보죠. 어쩌면 우리가 이거 버블이야 아니야 하고 논쟁하는 것 자체가 그 뒤에 숨겨진 더 거대한 싸움을 못 보게 만드는 연막일지도 모릅니다.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지금 시장의 진짜 본질은 버블 논쟁이 아니에요. AI 패권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걸 둘러싼 두 거대 진영 간의 거대한 전략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장은 아주 명확하게 갈렸습니다. 한쪽에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가 뭉쳤고, 다른 한쪽에는 구글을 중심으로 애플과 삼성이 뭉쳤죠. 이건 그냥 회사 몇 개가 경쟁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과거 PC 시대에 윈도우와 맥이 싸웠고, 모바일 시대에 iOS와 안드로이드가 격돌했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어떤 AI 플랫폼을 쓸지를 결정할 거대한 생태계 전쟁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 싸움에서 구글이 가진 무기가 정말 막강합니다. 첫째, 자체 기발한 TPU라는 반도체가 있어서 엔비디아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둘째, 빚 없이 막대한 현금을 갖고 있어서 아까 말한 위험한 순환 거래 같은 거 안 하고도 얼마든지 AI에 투자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검색, 클라우드, 유튜브 같은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서 AI 사업이 당장 돈을 못 벌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엔비디아 연합의 핵심 파트너인 오픈AI는 지금 아주 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해서 IPO, 즉 기업 공개가 꼭 필요한데요. 근데 막상 상장을 하면 재무 구조가 전부 공개되잖아요. 그때 지금의 높은 기업 가치를 과연 정당화할 수 있을까 하는 부담이 독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AI 전쟁이 지금의 판도를 결정한다면 미래의 부는 또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이제는 AI를 넘어서서 우리 삶을 통째로 바꿀 새로운 개척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지컬 AI입니다. 이게 뭐냐면 AI가 그냥 컴퓨터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현실 세계로 튀어나온다는 거죠.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이나 사람 없이 24시간 불 꺼진 공장을 돌리는 다크 팩토리처럼요. 물류, 제조, 운송, 심지어 집안일까지 자동화하면서 생산성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두 번째는 우주산업입니다. 이게 그냥 로켓 쏘고 위성 띄우는 얘기가 아니고요. AI 시대의 가장 큰 발목을 잡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아예 우주로 보내서 24시간 태양에너지로 돌린다는 이 담대한 비전, 이게 지구의 에너지 한계를 극복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분야는 특정 기업 하나에 투자하기보다는 관련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로 접근하는 게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토크너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기 있는 큰 빌딩이나 아주 비싼 미술품 같은 실물 자산을 주식처럼 수백만 개로 잘게 쪼개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블록체인 기술 덕분에 모든 거래가 투명하고 안전해지고요. 예전에는 소수의 부자들만 투자할 수 있었던 자산 시장의 문이 이제 모두에게 열리는 겁니다. JP모건이나 블랙록 같은 거대 금융사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건 그만큼 거대한 변화가 시작됐다는 신호겠죠? 자, 지금까지 정말 거대한 변화의 흐름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전략, 여러분을 위한 투자의 나침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코어 세럴라이트 전략입니다. 포트폴리오의 안정성과 높은 성장 잠재력,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S&P 500 같은 시장 전체 지수 펀드로 포트폴리오의 단단한 중심, 즉 코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아까 살펴본 피지컬 AI나 우주산업처럼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들을 세틀라이트, 즉 위성 자산으로 추가하는 겁니다. 핵심 자산으로 안정적으로 지키면서 위성 자산으로 높은 수익을 노리는 거죠.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간과 복리의 힘을 믿고 꾸준히 가는 게 핵심입니다. 결국 모든 분석과 전망을 넘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 우리는 통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원칙을 세우고 그에 따라 내 행동을 통제하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복잡한 여정에서 가장 확실한 나침판이 되어줄 겁니다.